자, 우리가 지난 비디오에서는 그 정규화가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매개 변수 W1부터 WN까지를 작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요, 이런 직관을 바탕으로 실제로 정규화를 적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그 수정된 비용 함수를 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데이터 5개가 있을 때 이거를 2차 함수, 쿼드레틱 함수를 가지고서 맞추면 아주 잘 피팅 된다는 걸 알았고요. 만약에 4차 항까지 포함된 좀 더 높은 차수를 항을 갖는 다항식으로 이걸 맞추게 된다면 좀 더 오버피트 되는 과도하게 이와 같이 그 위글리한 형태로 맞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항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 그 W3와 W4를 아주 작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다는 것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목적 함수,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사용했던 보통 선형회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사용했던 이 목적 함수, 요 부분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이 목적 함수를 조금 변형시켜서 추가하는 항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가하냐면 더하기 1000 곱하기 W3의 제곱과 더하기 1000 곱하기 W4의 제곱항을 이 코스트 함수의 정의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00을 쓴 이유는 뭐 별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큰 숫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고요. 어떠한 큰 숫자를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된 비용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 W3와 W4가 굉장히 모델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바꿔줘도, 조금만 커져도 1000배, 각각 1000배가 커진 값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너무나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W3와 W4를 가능하면 작게 만들려고 이 최소화 과정이 노력을 할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뭐 0.001이라든지 0.002라든지 이와 같이 0에 가까운 그러한 값을 얻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델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W3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W4도 거의 0에 가까워지게 찾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W3라는 특징과 W4라는 특징의 효과가 가능하면 적게 반영되도록 말하자면 우리의 모델이 피팅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쿼드레틱 폼까지만 사용한 그러한 경우와 거의 비슷하고, 만약에 조금 더 이게 반영됐다 하더라도 아주 적게 울퉁불퉁한 그런 그 위글리한 것이 아주 조금만 반영된 2차 함수에 거의 가까운 피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비용 함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글리한 울퉁불퉁한 함수 모양을 조정할 수 있고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규화 regularizations이라는 그 방법에 뒤에 숨어 있는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즉, 매개 변수의 값, 즉 W1부터 WN 그리고 B까지 포함해서요, 이 매개 변수의 값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은 더 간단한 모델로 피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더 적은 개수의 특징을 사용해서 모델을 피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가장 그 문제시되던 과적합, 오버핏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피처의 개수가 앞에서는 뭐 regularization W3와 W4를 제로로 만드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거는 W3와 W4가 그 X의 큐브 그리고 X의 피처의 그 4승에 해당되는 거라서 특별히 그 부분을 죽이기가 작게 하기 위한 거였지만 사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이 예를 들어서 W1부터 W100까지 즉 100개의 특징으로 구성된 그러한 입력값이라고 할 때 어느 피처가 중요하고 어느 피처가 예민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미리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포뮬레이션 할 때는 모든 피처에 대한 그러한 매개 변수 값들을 가능하면 한꺼번에 같이 줄여주는 그런 포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그러한 regularization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비용 함수 J of WB 함수가 이전에는 이 정도였죠. 즉 2m분의 1 곱하기 이와 같은 이러한 5차 제곱항의 말하자면 평균 정도의 말하는 항이었다고 보시면은 이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즉 새로운 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즉 람다 곱하기 summation j는 1부터 n까지 모든 특징들의 값에 대해서 거기에 곱해지는 wj의 제곱 즉 모든 매개 변수의 제곱을 다 더해준 것에 이런 람다를 곱해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람다 이때 쓰는 그릭 레터 람다죠. 이것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regularization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즉 정규화 상수죠. 정규화 상수. 이 정규화 상수는 사실은 우리가 알파 먼저 학습률에 사용되는 알파 값처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람다는 보통 0보다 큰 실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하는데 관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또 두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수식에 이미 써 있는 것처럼 람다 나누기 EM이라는 값으로 나눈 람다를 사용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더해진 regularization term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람다 항을 정규화 항이라고 부르는데 정규화 항 앞에 있는 이 오차항, 에러 항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1/2em이라는 값이 곱해집니다. 즉 개수로 나눠주기 위한 평균값을 나눠주기 위한 건데 그래서 1/2em인데 이 나눠준 em과 똑같은 값으로 나눠줌으로써 즉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람다를 구하더라도 무슨 훈련 자료의 개수가 변하더라도 이미 구했던 람다가 그대로 동작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똑같이 em을 곱해줬기 때문에 나눠줬기 때문에 즉 2m분의 1을 앞으로 뽑아내면은 이렇게 우리가 괄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즉 2m분의 1이라는 즉 값을 앞으로 뽑아내면은 우리가 2m분의 1이 일로 오고 말하자면은 오차 항과 이런 regularization 항의 람다 값이 상대적인 크기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m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요 포뮬레이션 자체가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m분의 람다를 이 regularization term에 사용하는 경향이 크고요. 또한 지금 보면은 때때로 만약에 b 값도 우리가 regularization 항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켜도 되고 사실은 그냥 빼놔도 상관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B라는 파라메타 매개 변수는 이 regularization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넣는다 그래서 regularization에 방해가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빼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정된 비용 함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겠죠. 즉 원래의 비용 함수에 사용되던 이 제곱,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term이 이 부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한 regularization term, 즉 정규화 항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비용 함수,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W와 B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두 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즉, 첫 번째 항은 오차를 줄여야 되니까 이것을 최소화시키려면은 결국에는 그 모델에 말하자면 모델을 데이터, 훈련 자료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도 이제 작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가능하면 이 W의 제곱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 WJ라는 파라메타 값을 작은 값을 가지고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람다 값이고요. 이 람다 값을 람다 값을 줌에 따라서 이 람다가 어느 부분을 더 중점을 둘지 이런 균형을 맞추는데 람다 값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알고리즘을 학습할 때 람다의 그 다양한 값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를 위해서 선형 회귀를 가지고 주택가격 예측하는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f of x는 이와 같이 선형 회귀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f of x가 이와 같은 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그 4차항으로 주어진 선형 회귀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가장 극단적인 경우 중에 하나로 람다를 0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람다를 0으로 놓는 거죠. 람다가 0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 regularization 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고차항으로 피팅했을 때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굉장히 위글리한, 울퉁불퉁한 그러한 오버핏 문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즉, 그 람다를 굉장히 큰 값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람다를 예를 들어서 뭐 10의 10승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regularization term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regularization term이 그 전체 코스트 함수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게 하기 위해서 W1도 제로로 W2도 제로로, W3도 제로로, W4도 제로에 가까운 거의 제로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피팅된 함수는 뭘까요? 그냥 B라는 바이어스 값 하나만 있는, 즉 수평선으로 이렇게 피팅하는 방법뿐이 없을 겁니다. 즉 fx는 B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극단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regularization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람다 값, 즉 그러니까 정규화 상수 람다 값을 적절하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이 데이터에 잘 피팅된 함수를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규화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좀 뒤에 후에 가면 람다에 대한 좋은 값을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선 당장 그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에서 이 정규화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적용해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